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5천에서 1억이야. 선우은숙 씨의 자매의 경우에는 유영재 씨를 상대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늘 주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유영재 씨 사안과 뉴진스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영재 씨 재판에 직접 가서 현장 분위기와 취재들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영재 씨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공판 열렸고 오전 10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성사 선고공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동안 제가 가봤던 법정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싸늘했어요. 오죽하면은 법정 안에 있는 경위가 직접 오더니 오늘 선고공판 날이기 때문에 피의자들 마음이 다들 좋지 않다. 벨소리 같은 거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재 씨의 경우에는 가족분들과 출석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를 이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 뵀어요. 직접 마주했는데 얼굴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오늘 나오시겠구나 싶어가지고 미리 찍으면은 기분 나쁘실까봐 제가 영상을 찍지 않고 이제 나오면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법정 구속이 되셨다. 2년 6개월 나왔는데 왜 2년 6개월이 나왔는지 오늘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진짜 선고공판 할 때 유영재 씨 앞서서 5명이나 선고가 이뤄졌거든요. 유영재 씨가 6번째였어요. 이 5명 가운데 4명이 법정 구속되고 1명도 유죄였습니다. 줄줄이 유영재 씨 앞에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유영재 씨가 좀 처음에는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가 안색이 굳어지는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유영재 씨 선고심 진행할 때 유영재 씨가 들어가자마자 재판장에게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고, 하지만 인사와는 별개죠. 이미 들어가자마자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인정된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유영재 씨는 그동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추행한 적이 없다,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요한 부분들이 일관된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진술에 역시 모순이 없다. 특히나 선우은숙 언니가 고의로 유영재 씨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을 해서 무고할 만한 동기 또한 없다. 이 강제추행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폭언 또는 이제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추행하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 지속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나 어깨 등을 쓰다듬는 지속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지속추행이 성립이 됐는데, 이와 같은 이제 판례를 근거로 봤을 때 유영재 씨 사안이 적법하게 채택된 사실 증빙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재판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영재 씨의 혐의는 이거였죠. 친족인 선우은숙 언니를 5차례에 걸쳐서 추행. 유영재 씨가 그러면 왜 유죄가 됐느냐?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영재 씨는 5차례에 걸쳐서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성추행했을 때는 이것보다 형량이 훨씬 낮거든요. 근데 친족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유영재 씨의 형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주요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림이 없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진술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진술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반박을 계속 하셨어요. 더욱이 이런 전후 사정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후 사정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진술 자체가 굉장히 상세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와 유영재 씨 간의 대화 과정에서 선우은숙 친언니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토로했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영역까지 일관됐고 상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다. 피해자와 유영재 씨와의 관계가 있어요. 2024년 3월 17일 피해자가 유영재 씨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통화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수차례 걸쳐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확인해보니까 총 9차례에 걸쳐 사과라는 말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유영재 씨가 사과한 케이스는 2번이었습니다. 유영재 씨가 미안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대화 이제 녹취록이 증거 자료로 제출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대화 과정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너가 그때 나 성추행했잖아, 이런 행위 했잖아, 하나하나씩 언급할 때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은 말도 안 되는 허위를 얘기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끊을 텐데 유영재 씨는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대화 자체 내에서
부자연스러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또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정까지 왔을 때 유영재 씨가 한 말은 강제추행한 적 없다. 그리고 가족 간에 녹취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녹취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녹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를 유영재 씨에게 토로를 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 자체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유영재 씨의 추행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녹취록과 선우은숙 씨의 법정 진술 토대로 피해자분께서 이 일로 인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더더욱이 유영재 씨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 유영재 씨가 통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언니라고 해요. 언니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다. 두 번째는 뭐 그런 걸로 수치심을 느끼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선우은숙 씨에게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유영재 씨 역시 이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영재 씨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영재 씨가 크게 두 가지 반박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반박을 하셨냐면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유영재 씨가 출근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마중 나갔는데 유영재 씨가 피해자분의 가슴 젖꼭지를 꼬집었다. 비틀어서 꼬집었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영재 씨가 하는 말이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좀 큰 사이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분께서 이제 브레이지어를 착용했기 때문에 젖꼭지를 직접적으로 꼬집기가 어렵다고 반박을 하셨어요. 이와 함께 이제 유영재 씨가 강아지 안고 있는 사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얘기를 하셨죠. 사진 속에서는 앉아서 안고 있는 모습인데 배웅할 때는 서서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역시 할머니들이 입는 얇은 옷에 브레이저를 착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영재 씨의 이와 같은 주장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였죠. 두 번째는 유영재 씨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사진을 제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분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영재 씨가 갑자기 오더니 꽉 껴안아서 뒤에서 이제 치마를 당시 피해자분이 입으셨는데 치마 그 엉덩이 사이로 뭔가가 불쑥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유영재 씨가 그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면 피고인과 키가 똑같은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거야. 뒤에서 안았을 때 유영재 씨의 키가 173cm고 피해자의 키가 154cm인데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는 이제 치마 밑으로 이렇게 성기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성 모델을 섭외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증거로 내셨는데 근데 이제 재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피해자가 뒤에서 유영재 씨가 꽉 껴안으면서 뭔가의 성기와 같은 물건을 닿는다는 걸 느꼈다는 진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닿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더더욱이 그 자세 자체가 꽉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면은 어떤 자세로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유영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반박을 했다. 그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제 양형이 나왔는데 2년 6개월 나왔죠. 나오기 전에 재판장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 주문 2년 6개월 선고한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했고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분명하게 재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피해자 선우은숙 친언니가 가정의 평화를 깨질 것을 염려해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재 씨로부터는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선우은숙 친언니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데다가 반성하는 모습 역시 없었다. 선우은숙 씨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설마 실형이 나올까 싶었는데 하나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분명한 녹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 5가지 다 안 했다고 배척을 하니까 결국 어느 정도는 괘씸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면 사실 친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거둬들일 마음도 있었는데 소를 취할 마음도 있었는데 탄원서까지 제출할 마음도 있었는데 유영재 씨가 끝까지 아니다 계속 우리 좋은데 무고한다는 듯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다. 다만 이제 유영재 씨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역시 없었다. 선처 탄원서 역시 유리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선처 탄원서를 누가 적어주신지는 모르지만 가족분들을 비롯한 지인분들이 적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놀랐던 거는 재판장이 딱 얘기합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법정에서 구속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유영재 씨가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가셨어요. 진짜로. 제가 뒷모습이었는데 왜 어떻게 알았냐면 선고한다 하고 사실 재판장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영재 씨가 듣자마자 그 멘탈이 나가서 이렇게 계속 뒤를 이렇게 보시다가 경위 있는 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단 말이야. 재판장이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추가로 한 말은 5차례의 성추행 모두 인정된다. 할 말이 있느냐? 라고 물어. 할 말이 있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유영재 씨가 이전에 피고인 자격으로 진술할 때 굉장히 발음이 또렷또렷하고 굉장히 깨끗한 청초하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경위가 이제 따라와서 경위가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위가 안내를 해주니까 유영재 씨가 가족분 한 분을 계속 이렇게 보셨거든요. 뭔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가족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항소할 예정이냐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불쾌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족분이 구속까지 되셨는데 이런 부분 물어보는 건 좀 불쾌하실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는 2년 6개월까지 실형 나올 줄은 예상 못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유영재 씨 가족들뿐만 아니라 선우숙 측 인물들도 다 예상치 못했어요.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영재 씨가 워낙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데다가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인정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유영재 씨가 실형이라는 구속까지 됐다. 추가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피해자인 선우숙 친언니의 상황을 좀 봤는데 사실 친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대요.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안 그래도 유영재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굉장히 독한 신경안정제를 계속 먹어왔는데 재판 진행 이후에 신경안정제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먹고 있었대요. 왜 이렇게 먹었느냐? 유영재 씨가 재판에서 마치 약간 이제 피해자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했던 것을 유영재 씨에게 무고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마사지를 해줬다. 발에 무좀약을 발라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추행을 당한 이후,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마사지를 해주고 무좀약을 발라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마사지를 해주거나 무좀약을 발라줬던 거는 다 성추행 이전의 일이다. 특히나 이제 무좀약 발라준 게 유영재 씨의 무좀이 굉장히 심한 편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발을 보면은 지저분하게 그 무좀이 나 있는데 그래서 피해자인 선운숙 친언니가 남대문까지 가서 약까지 사다 줬는데 유영재 씨가 바르지 않아서 선운숙 씨가 있는데 그 약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왜 약을 발라줬냐? 본인도 싫었는데 전염될까봐 하나씩 선운숙 씨의 입회 하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발라줬는데 마치 이런 장면들을 피해자가 유영재 씨가 좋아서 친근한 마음으로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를 느껴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 근데 이제 유영재 씨가 항상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엄마 같아서, 친언니 같아서 자기도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1년 6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단 한 번도 핸드크림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은 뭐라도 선물을 주던지 뭔가 성의 표시를 하잖아요. 성의 표시 하나도 없이 법정에서는 정말 친언니 같았고 엄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친근함의 표시로 했는데 이거를 마치 나쁜 의도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누나 미안해. 한마디면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그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피해자는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끝까지 약간 사진까지 첨부해가면서 마사지도 해줬다. 내 발에 무좀까지 약도 발라줬다.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마치 내가 이혼한 이후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더더욱 가족들끼리 녹취를 해 충격이다. 뭐 이렇게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극도의 불안감. 무죄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2배로 좀 드시고 정말 선고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가슴 떨고 너무 힘들어 하셨다가 오늘 2년 6개월의 선고 공판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입장에서도 2가지 마음이 공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안도의 한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같이 가족으로서 어쨌든 안 좋게 끝난 가족이지만 2년 6개월까지 나왔으니까 안타깝다는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선운숙 씨와 친언니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굳이 끝까지 반박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이나 받았다? 이제 이 안타까움이라는 게 인간적인 감정인 거죠. 인간적인 감정. 용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동정심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선운숙 씨 입장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은퇴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 알려지는 순간부터 사실
지금 2차 가해니 뭐 계속 조롱하고 똑같다는 얘기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 선호은숙 씨와 선호은숙 씨 친언니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왜 몰랐겠어요. 그냥 조용히 쉬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선호은숙 씨가 용기를 낸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친언니의 성추행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언니의 시체를 볼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언니를 살리는 마음으로 은퇴를 각오하고 섰다. 어쨌든 언니 입장에서도 동생이 지속해서 유영재 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를 냈고, 더욱이 첫 번째 이혼으로 인해서 선운숙 씨가 굉장히 큰 많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언니였기 때문에 유영재 씨와의 결혼이 행복하길 바랬다. 근데 행복하길 바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에서는 5천에서 1억이야. 근데 선우은숙 씨의 자매의 경우에는 유영재 씨를 상대로 단 한 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할 생각이 전혀 없. 왜냐? 단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다. 언니의 소송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돈 때문이라고 오해받는 게 정말 싫다는 거예요. 정말 언니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인터넷상에서도 선우은숙 씨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유영재 씨를 선택했다는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언니가 강제추행을 당했고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될 만큼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 친언니를 비난할 수 있는지 2차 가해는 3가지 유영재 씨의 항소 가능성 아주 높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쌍방 항소의 경우로 가지 않는 이상 피고인 혼자서 항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법을 많이 배웠는데 뭐냐,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형보다 항소를 했을 때 그 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때릴 수가 없다. 더 중하게 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 구속당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를 진행한다 이겁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에 대해서 2년 6개월이나 나왔으면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 항소를 할 경우에는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년 6개월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확실히 아무리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어쨌든 2심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역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기 때문에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변호인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노종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이 사안을 맡았는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유영재 씨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감정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선우 자매를 향해서 성적 비하와 조롱과 모욕이 계속 있다. 이 부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언니분도 일반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공개되길 원치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공개되길 원치 않았는데 재판에서 증인 출석까지 되면서, 그리고 재판장께서도 이 내용들이 결국 사회적인 알 권리, 우리 사회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피고인인 유영재 씨 앞에서도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유영재 씨가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나 당한 그 5차례의 내용들, 젖꼭지를 꼬집는다든지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꽉 껴안았다든지 본인이 자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덮쳐가지고 이제 등 위로 올라왔다는 행위 내용들을 다수의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엄청나게 받고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2차 가해를 막아달라. 통상적으로는 강제추행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온대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친족 간의 강제 성추행이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너무 엄하게 취급받는 케이스들이 있다. 유영재 씨 경우에는 2가지 내용이 다 된 거죠. 친족 성추행이. 두 번째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반영돼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내용들을 취재를 하면서 유영재 씨가 그래도 법적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실형까지 나오게 되니까 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은숙 씨 지인들도 정말 유영재 씨가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으면은 충분히 용서해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유영재 씨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측근 중에 왜 쓴소리를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느냐. 충분히 좀 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유영재 씨 분도 가족이 있거든요. 이 가족분들과 선우은숙 씨도 연락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한 번만 좀 선처를 해달라.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라고만 했어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렇지 않았고 더욱이 그 유영재 씨의 변호인이 법무법인 세종이에요. 세종에서 정말 전관 출신이 와서 변호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판사가 피고인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직접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가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 역시 이 부분을 변호인으로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결과적으로는 녹취록과 피해자의 증인 진술 그리고 선원숙 씨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유죄 5건 모두가 인정이 됐다.